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76화 시작합니다. 내일이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한글날을 하루 앞둔 행복학교. 오늘은 한글날 특집으로 꾸며보려 합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이 말씀은 주시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은요, 한글학자시죠. 한글이라는 명칭도 제안하여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되었죠. 현대 한글 체계를 정립하고 보급했고 한글 교육에도 힘쓰신 분이시죠. 한글은요, 다른 글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새로운 체계의 글자를 창안했다는 점, 24개의 글자로 어떤 소리든지 표기할 수 있다는 점, 한 글자가 한 소리로 발음되는 일자 이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는 점, 너무나 우수한 우리나라 글자예요. 오늘 선곡은 가사가 예쁜 곡으로 꾸밉니다. 첫 곡은 10월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이 멋진 이유가 바로 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행복학교 청취자들도 멋진 10월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1교시 시작할까요? 교육언론창 차원 기자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혁신학교 아이들을 진행하시는 차원 기자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방송에 참여하기 어렵네요. 다음 주는 나옵니다. 지난주에 왜 추천곡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차원 기자님이 추천한 곡 3편 정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추천곡은 밥 말리의 Three Little Birds. 이 곡은 6월 25일에 선곡했는데요. 밥 말리는 자메이카 출신 음악가죠. 그는 제3세계 음악인 레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시킨 거장입니다. Three Little Birds.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곡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레게 음악으로 간주됩니다. 오아시스 원더월 듣고 왔습니다. 7월 9일에 방송됐고요. 원더월은 1995년 발매됐습니다. 노엘 갤러거가 작곡했고요. 비틀즈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더월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 가능합니다. 구원자로 번역할 수도, 그저 소중한 사람, 선망하는 이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제2의 영국 국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김민기 상록수 듣고 왔습니다. 차원 기자님이 원래 이 곡을 선곡했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양혜은 목소리로 나갔어요. 그날 제가 김민기 곡을 선곡했었거든요. 그래서 변경했는데요. 오늘은 김민기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가사가 예쁜 곡으로 양희은 곡이 선곡되어 있네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김시연, 김동웅 학생이 제작한 중국인 인식 개선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 25일에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연입니다. 오늘은 동웅 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웅 씨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DJ 동우입니다. 반가워요, 동웅 씨.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혹시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중국인은 시끄럽다, 미개한 음식을 먹는다 등 중국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SNS에서 보면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이더라고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우선 중국인은 시끄럽다라는 오해를 먼저 해결해봐요. 좋아요. 우선 중국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중국어는 성조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가 정말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성조를 잘 지키면서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해야 상대방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죠. 우선 중국어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눈은 옌찡 이렇게 삼성과 경성으로, 안경은 옌찡 이렇게 삼성과 사성으로 발음해야 해요. 그렇다면 동웅 씨, 옌찡으로 쉬운 예문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我的眼镜在哪儿? 내 안경 어디 있어? 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이제 동웅 씨가 만든 문장에서 옌찡 대신 옌찡을 넣으면 我的眼睛在哪儿? 내 눈이 어디에 있어? 라는 뜻이어서 의사소통이 잘못될 수 있어요. 와, 그렇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인들이 크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중국인들은 시끄럽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럼 이제 중국인들은 미개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중국인들은 시장에서 비둘기, 토끼, 당나귀, 오리혀, 돼지 뇌 등의 음식을 먹는다던데요. 심지어 그런 음식들 때문에 여러 전염병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동훈 씨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처럼 중국에서도 산낙지를 먹을 것 같나요? 네, 오히려 인기 있는 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하지만 동훈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산낙지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산낙지라는 음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그렇군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산낙지를 먹지만 그들은 먹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우리와는 다르지만 존중해야 할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이런 음식들이 전염병을 생겨나게 한다는 건 진짜 거짓인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염병의 근원은 중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음식들이 소비되는 만큼 명확한 법안이 존재해요.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안법에는 동물 전염병에 대한 강제적 예방접종, 동물 전염병 검사, 동물 전염병 조기 경고, 구비해야 할 동물 방역 조건 등 일련의 예방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예방조치는 전염병들을 막는다는 주 목적을 가지고 있죠. 와, 그렇다면 그런 동물들이 전염병을 만든다는 건 거짓된 정보이겠네요. 그렇죠. 이 법안에는 국무원 수혜 담당 부분에서 동물 전염병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요. 중국의 식문화는 미개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오해를 날려버리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중국 문화들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자세를 지녀야겠어요. 좋은 생각인데요. 오늘부터 저도 중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저희 라디오를 통해 중국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다문화학교 진행자 동웅,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노랫말이 예쁜 가을 아침 양희은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양희은 1991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이 곡은 2017년에 아이유가 다시 불렀죠. 물론 그 노래도 상당히 예쁘죠. 이제 3교시 학교와 영화 시간입니다. 학교와 영화. 이준익 감독, 음악은 모구가 담당했고요. 강하늘, 박정민 배우가 출연했어요. 어떤 영화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오늘 함께 보실 영화는 동주입니다. 시인 윤동주와 사촌형인 송몽규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름도 언어도 꿈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 동주와 몽규. 시인의 꿈을 꾸는 청년 동주에게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 몽규는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넘기 힘든 산이었죠. 창씨 계명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일본 유학길에 오른 두 사람.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몽규는 더욱 독립운동에 매진합니다. 동주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아파하죠. OST 첫 곡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주의 시를 강하늘 배우가 낭송했습니다. 참외록과 자화상.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도용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소개된 윤동주의 시는 흰 그림자, 참외로 눈 감고 간다, 병원, 별 해는 밤, 아우의 인상화, 쉽게 쓰여진 시, 사랑스러운 추억, 바람이 불어, 새로운 길, 자화상, 그리고 바로 이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바로 서시가 있죠.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이고 흑백 화면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윤동주의 현재와 체포되기 이전까지의 윤동주의 과거를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문성근 배우가 연기한 정지용은 실제로도 윤동주의 정신적 스승으로서 둘 다 일본의 도시사 대학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교정에 나란히 두 시인의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OST는 모그가 작곡한 이 영화의 주제곡 동주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한글날이라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 신경을 쓰다가 김수업 선생님이 쓰신 우리말은 서럽다를 선택했네요. 김수업 선생님은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우리말 연구소와 우리말 교육대학원을 돌보셨고요. 배달말꽃, 갈래와 속살, 배달말 가르치기, 말꽃 타령 같은 책을 펴내셨습니다. 청취자님들은 올림과 드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하시네요. 올림은 위로 올리다이고 드림은 안으로 들이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올림은 받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뜻으로 위로 올리다 하는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보잘것 없다는 뜻으로 슬쩍 대문 안으로 들이다라는 것이 드림의 뜻이랍니다. 올리다는 받는 사람을 높이려는 뜻이고, 들이다는 주는 스스로를 낮추려는 뜻이라는 거지요. 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아름과 답다가 합쳐진 말인데 도대체 아름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아름은 알밤에서 온 말인데 알밤을 먹으려면 어때요? 가시투성이인 겉껍질 밤송이를 까고 또 단단하고 매끄러운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래도 또 있죠. 본이라는 건데요. 부드럽지만 텁텁한 맛을 내어 도저히 그냥 먹을 수 없는,
이것마저 벗겨내야 비로소 맛있는 알밤. 우리 결에는 겉으로 드러내어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좀처럼 다 볼 수 없도록 겹겹이 깊숙하게 감추어진 알밤, 이런 알밤을 아름다움의 참모습으로 알았다는 거지요. 김수업 선생님은 말은 생각을 담아서 주고받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느낌과 뜻까지 싸잡은 마음을 온통 담아서 주고받는 그릇이며, 또한 그 말을 쓰는 결의의 삶을 송두리째 담아서 주고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 동아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말은 머지않아 동아리를 갈라놓는다고 하시네요. 요즘 우리말의 현실을 보면 선생님의 염려가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김수업 선생님이 쓰신 우리말은 서럽다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런 동요가 있네요. 김수지 작사, 이명진이 작곡하고 김다경이 부른 훈민정음 한글. 우리 곁에 있는 라디오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름다운 수업은 주도성은 함께 발휘하는 거예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내용이 넘쳐서 다음 주에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도서관에서 김수업 선생님 책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책 제목을 우리말은 서럽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의 삶이 서러웠던 것처럼 토박이 말의 신세 또한 서러움에 젖어 눈물겹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형태는 고사하고 서로 소통도 되지 않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 참 안타깝습니다. 한글날, 단순히 공휴일, 그냥 빨간 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바찌의 뷰티풀을 선곡했는데요. 이건 제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2024년 10월 9일 한글날에 멋진 신랑을 맞이하는 제 딸에게 아빠가 보내는 곡이기도 합니다. 딸, 결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한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행복학교 청취자님들, 화요일 아침 9시에는 행복학교로 모이시는 거 아시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